자, 16년도 국가 실급 문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공무원을 이제 직급 물어봤죠. 자, 국가공무원법은 차관 이상이 뭐가 돼? 정무직이 돼요. 정무직. 정무직은 특수경력직입니다. 그래서 이건 쉬운 문제였죠. 차관급 이상이. 그러니까 누가 차관급인지까지 외워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저번에 봤듯이 뭐 독립기관의 사무총장, 사무처장은 장관급, 사무차장은 차관급이니까 정무직이지만 감사원의 사무차장은 일반직이라고 그랬어, 내가. 뭐, 이렇게 용어 많이 물어보니까 좀 잡아보십시오. 차관급 이상은 정무직이고, 정무직은 특수경력직입니다. 그 밑에가 일반직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연공주의와 성과주의죠. 연공주의가 뭐야? 관료제야. 직업공무원제. 제일 밑으로 들어가서 서열에 따라 올라가는 방식. 그러니까 신규 채용을 밑에서 해서 올라가겠죠. 장기 발전 가능성을. 그러니까 형식 요건 중시한다. 규격화된 정규 시험 강조하는 게 연공주의. 그치? 연공주의는 태도와 근속 연수가 더 중요해요. 다음에 성과주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능력이나 결과가 더 중요합니다. 연공주의는 계급대로 짬밥대로 올라갈 거니까 직급 하기하지 않습니다. 얘는 직급 하기하고 근속 연수보다 역량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과주의는 연공주의는 종신고용이겠지만 성과주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임기절 쓰고 성과 나오지 않으면 계약 그만할 겁니다. 이러니까 정년퇴직을 보장하는 게 전통 방식이라면은 조기퇴직이나 전직지원이라는 퇴직관리까지 강조하는 게 성과주의 방식이에요. 답은 1번이죠. 이거 말고도 교양시험이 연공주의, 장래 발전 가능성, 반면에 전문시험이 성과주의, 당장 지금 써먹을 거니까요. 답은 1번입니다. 한 번밖에 안 나왔지만은 정리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우리나라 공무원 연금제도. 연금제도가 4대 연금이잖아.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그 다음에 국민연금인데 공무원연금이 60년도에 제일 먼저 만들어져요. 처음에는 보다시피 공무원이나 군인이나 교사라든지 특수 직역에만 들어가는 연금이었는데 88년도에 국민연금 만들어지면서 연금이라는 게 꼭 특수 직역에만 들어가는 건 아니죠. 근데 어쨌든 공무원 연금은 공무원만 가능하니까 특수직역 연금 맞고요. 최초의 공적 연금 맞습니다. 그치? 니은 틀렸죠? 군인은 군인연금법이 있으니까 빠집니다. 견습 직원도 없어요. 근데 조심할 거는 온리 공무원만 될 건데 원칙적으로 국가든 지방이든 단일법이에요. 근데 공무원은 아니어도 공무원에 준한 사람이 있어. 이게 누가? 의용소방대원. 그지? 의용경찰대, 이런 분들은, 그 청원경찰 같은 분들은, 이런 분들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무원 연금법에 적용 대상이 됩니다. 됐죠? 적용 대상이 될 거냐. 군인 빠진다. 이제 또 선거로 들어간 친구 빠진다. 법에는 견습직원은 없지만은, 어쨌든 들어가지 못하고요. 대신에 누가 들어갈 수 있다? 청원경찰이나 의용소방대원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 선택제 채용 공무원도 들어갑니다. 공무원이야 그분들도요. 니은스럽 틀렸고요. 국민연금은 내가 낸 돈만 받을 수 있어. 내가 낸 돈을 가지고 운영해서 받는 겁니다. 연금이야 말 그대로. 그리고 내가 낸 돈이 고갈돼 버리면 못 받아요. 근데 공무원 연금은 안 그래요. 공무원이 연금을 내고 이걸 운영해서 받아가겠지만 법으로 약속한 금액이 있어. 이 금액을 주지 못한다면 예산으로 메꿔줘야 돼요. 이러니까 보험 원리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미래 세대가 예산 내가지고 메꿔줘야 되니까 부양 원리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 원리와 부양 원리가 혼합되어 있다는 건데 보험 원리는 내가 낸 돈만 받아간다는 거고 부양 원리는 아니라면 모자란다면 미래 세대가 세금으로 메꿔줘야 돼요. 이러니까 미래 세대가 지금 은퇴한 공무원들을 부양한 거잖아. 지금 부양 원리가 혼합되어 있다는 겁니다. 기업과 디귿이 맞았습니다. 지금이야 별거 아니었지만 그 당시엔 좀 어려운 문제로 취급받았습니다. 이건 너무 쉽죠? 행정부 안에 있으면 내부야. 입법부, 사법부 다 아닙니다. 시민도 아니야. 언니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이니까 내부. 국민권익위도 국무총리 소속이니까 내부. 공무원의 직업윤리는 공무원이니까 역시 내부가 됩니다. 디귿과 미음이고 넘어갈게요. 균리기조, 고전 원리들, 분업의 원리, 전문화 원리 이런 것들입니다. 전문화라는 건 수직적으로 부서를 세밀하게 가르는 거야. 쫙 갈라버리면은 한 가지만 전담할 거니까 능률성이
좋아진다는 전제입니다. 맞는 말이고 명령 통일은 한 사람한테만 보고하고 지시받으라는 소리예요. 그래야 질서가 잡힐 거니까. 근데 1번과 2번이 모순이야. 전문화와 명령 통일이. 그다음에 통솔 범위는 뭐냐면 한 사람의 상관이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부하 숫자가 한정이 돼 있다는 겁니다. 많이 하는 것보다 작게 할수록 면밀하게 통제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막 공식도 만들어요. 그라이큐나스라는 분은 막 공식도 만드는데 사이먼은 마법의 숫자라 그래요. 자, 그 다음에 균릭은 부처 편성 원리로 목적 기능별, 과정 절차별, 그다음에 대상별, 수혜자별, 그다음에 지역별이야. 지역 장소별. 그래서 두 문자가 목과 대지예요. 목과 대지인데 틀렸습니다. 이거. 환경이나 뭐 자원으로 가는 건 없습니다. 목과 대지. 그다음에 기사 매수내가 누구죠? 기능, 사업 이렇게 내려가는 게 뎁트의 분류였죠. 어쨌든 100년 전에 부서 편성 원리로 목과 대지로 목적 기능별, 과정 절차별, 그다음에 대상 수혜자별, 지역 장소별로 목과 대지 4번이 틀렸습니다. 자, 16번입니다. 수평적 분화라는 것은 부서를 세밀하게 가른다는 거야. 세밀하게 가르니까 전문성은 좋아지겠지만 다른 부서와 협력이 잘 안 되겠죠. 틀렸죠. 세밀하게 가를수록 전문성은 좋아지겠지만 전문성을 가진 부서 간 커뮤니케이션이나 협조는 곤란해집니다. 할거주의가 나올 거니까요. 수직적 분화는 계층을 만드는 거야. 종적으로 분화시키는 거고 책임과 권한의 계층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옛날은 계층제라고 그랬는데 요새는 수직적 분화라고 할 때도 있고요. 공간적 분화는 더 쉽죠. 물리적 장소를 떨어뜨리는 거니까 구성원과 시설을 지역적 분산하는 게 공간적 분화고요. 복잡성 개념입니다. 얼마나 나눠져 있는가, 흩어져 있는가, 분화에 대한 정도다. 17년도 있었나요? 그래서 이 분화에는 수평 분화, 수직 분화, 공간 분화가 있다는 겁니다. 답은 1번 틀렸어요. 쉬운 문제였고요. 17번입니다. 관료제는 정치적 의미가 있고 행정학적 의미가 있는데, 그치? 정치적 의미는 관료가 지배한다는 거야. 뷰로크라시니까. 데모크라시는 대중이 지배하는 거잖아요. 근데 행정학에서는 관료는 뭐냐? 기능적 의미야. 그래서 정치학은 구조적 의미로, 행정학은 기능적 의미로. 됐지? 1번은 정치학적 설명이네요. 관료제는 관료에 의한 통치다. 왕정도 아니고 민주정도 아닌 관료가 국가를 지배한다는 겁니다. 이건 정치적 의미, 구조적 의미예요. 됐죠? 어쨌든 관료는 소수 상관이 다수를 지배한 피라미드 구조야. 그리고 힘이 제일 윗사람한테 있어. 왜? 얘가 제일 능력자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이 이걸 가지고 조직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자기 힘을 키우죠. 과두제의 철칙이라고 그래요. 모든 조직은 집권화된다는 거야. 역기능이 나타났지. 맞는 말이고. 자, 동조과잉은 뭐였는지 알게? 동조과잉. 동조과잉에 따른 목표 대치 같은 말이야. 목표 대치가 더 넓은 개념이에요. 목표 대치는 목표는 망각하고 수단에 집착한다는 거잖아. 내부성이 되게 많은데 이 중에서도 동조과잉이 뭐냐면 위에 규정과 절차를 만들어요. 이거는 수단밖에 안 되는 거야. 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단으로서 규정과 절차를 만들었는데 관료들은 목표를 망각해버리고 이 수단과 절차만 그지 과도하게 준수하는 거야. 이게 동조과잉 과잉동조예요. 그러니까 목표 대치가 더 넓은 개념이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모두 있다는 거야. 과잉동조도 있다는 거야. 할거주의도 목표 대치예요. 왜? 전체 목표가 아니라 우리 부서 목표만 추구하는 거니까요. 훈련된 무능, 전문화 때문에 나타나는 거지. 전문성 때문에 한 가지는 잘하겠지만 다른 거 못하잖아 지금. 3번도 맞았고요. 자, 배번은요. 계급제는 서열을 정하잖아, 계층은요. 이건 능력에 따라 이미 서열이 정해 있는 거고, 그 계층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너의 능력은 증명된 거기 때문에 보수가 고정돼 있는 거야. 성과급 제도가 아니라 고정급 제도예요. 성과급이 들어와 버리면 계층제가 무너져요. 왜? 성과 나은 사람이 상급보다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지? 그래서 틀렸죠. 성과급 제도가 아니라 고정급 제도야. 연공이나 서열에 따라 계급에 따라 이미 보수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보수를 받아야 관료는 맞아요. 근데 그 보수가 성과에 따라 주는 게 아니라 연공 서열이나 계급에 따라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답은 4번이었죠. 기출 지문이야 이것도. 에도크라시의 반대말은 뷰로크라시예요.
뷰로크라시는 엄청나게 세밀하게 갈라져 있고 계층이 많고 다 정해져 있죠. 복공집이 다 높지만 에도크라시는 소수의 낯선 사람들이 임시적으로 특정 문제 해결하고 해체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소수의 낯선 사람들이니까 업무를 세밀하게 가르지도 못하고 규정된 것도 없고 이 팀이 자율적으로 해결하고 해체되는 겁니다. 에도크라시, 엘빈 토플로가 말하고요. 복공집이 다 낮습니다. 대신에 얘는 이 팀들이 새로운 문제에 대해서 창의성이라든지 환경 적응성이 좋겠죠. 창의성이나 환경 적응성이 필요한 상황에 유효한 임시조직 맞고요. 또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건 맞지만 조직화나 표준화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답은 틀렸네요. 답은 3번이었습니다. 근데 전문가로 모여 있고 서열도 없고 업무도 분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갈등이 나왔을 때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을 겁니다. 그래서 에도크라시는 팀장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렇지? 업무 처리 과정에서 갈등과 비협조, 그다음에 창의적 업무 수행 과정에서 오는 심적 스트레스, 규정과 절차가 없고 업무가 딱딱 명확하게 갈라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답은 3번이야. 전문가로 구성된 건 맞지만 조직화 표준화는 아닙니다. 그다음에 19번입니다. 옳지 않은 거네요. 자, 자치사무는 그 지역의 존립, 지역과 관련되어 있는 거고요. 단체 위임 사무는 법령에 의해서 조심해 자치단체한테 위임된 거야. 자치단체 사무기 때문에 자치단체 규정인 조례로도 규정할 수 있어요. 틀렸죠, 1번. 그래서 조례는 자치사무하고 단체 유임 사무까지는 규정이 됩니다. 지방의회는 단체 유임 사무까지는 개입이 돼요. 근데 기관 유임 사무는 요 자치단체 게 아니라 상급 기관의 업무기 때문에 조례도 안 되고 지방의회도 개입이 안 되는 게 원칙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지방자치도 전부 다 행정부 안에 있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범위를 정하고 조례로 정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것을 벗어나는 게 있으니 합의제 행정기관은 법령이나 조례로 설치합니다. 합의제 행정기관은 법령이나 조례로 설치하지만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예요. 조심해. 합의제 기관의 설치는 법령이나 조례야. 설치는 법령이나 조례. 이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만 대통령령이나 조례예요. 그래서 다시 설치와 필요한 사항을 구별해야 돼. 설치는 법령이나 조례, 설치에 필요한 사항,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예요. 됐죠? 그다음에 공공시설 부정 사용함은 벌칙을 매길 수 있는데 벌칙은 과태료밖에 안 됩니다. 벌금은 안 돼요. 그다음에 이런 벌칙은 무조건 조례로 정합니다. 벌칙은 공공시설 부정 사용하면은 5배인가요? 5배 이내에 과태료 부과하는 규정을 규칙이 아니라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시설은 당해 지역 안에 있어야 되겠지만 그 지역 밖에 다른 지역에 설치할 때는 당연히 그 다른 지역의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을 관계지방자치단체 동의 얻어가지고 서울시가 경기도에다 설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 답은 그래서 1번이었죠.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을 겁니다. 2번 때문에 헷갈렸겠지만은 답은 1번이었습니다. 많이 봤던 거고요. 이건 제가 고쳤어요. 그 당시에는 이런 법이 없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있었는데 지방자치법에서 조례 청구 대상에 제외되는 거나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상 제외되는 거나 똑같아요. 지금 똑같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 법률만 바꿨지 그 당시에 이런 법이 없었습니다. 작년에 만들어졌어요. 올해 만들어졌어요. 이거 됐지? 자, 조례로 발안할 수 없는 거는 조례로 설치할 수 없는 거, 조례로 할 수 없는 것들이야. 됐지? 지방세나 세외 수입의 부가 징수는 조례로 하는 게 아니라 법률로 하는 게 원칙이에요. 기억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행정기구 설치 변경, 공공시설 설치 반대입니다. 내가 디귿을 설명드려요. 공공시설은 조례가 있어야지만 설치할 수 있어요. 근데 설치되지도 않았는데 설치 반대하는 조례를 미리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은 설치 반대, 그 다음에 행정기구는 설치 변경입니다.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 이거는 조례로 청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행정기구는 조례로 설치하지만 이런 것을 주민이 청구할 수는 없대요. 잘 나오는 거니까 좀 외워두시고 또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감사 청구 제외사항,
주민투표 청구 제외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안 될 것만 한정되게 열거해 놨기 때문에 이거 네거티브 방식이라고 그러고 이런 것도 물어봤으니까 정리 한번 해보시고 전부 다 안 됩니다. 법은 지방자치, 그 당시 지방자치법이었지만 이게 이제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법을 이렇게 고쳤습니다. 이거 제가 고친 거야, 이거는. 그 당시 이런 법이 없었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16년도 문제입니다. 국가직은 16년도 여기까지만 할 것 같아요. 문제 22년도부터 16년도까지 풀어봤지만은 나왔던 거 계속 겹쳐 나와요. 한 80%는 겹쳐요. 다만 좀 물어보는 게 좀 난이도 있게 물어보는 거 아닌가 그 차이밖에 없는 거지 내용은 한 80% 겹칠 거고 한 20% 정도 또 30% 정도가 낯선 문제일 겁니다. 점점 낯선 문제가 늘어나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70%는 기출지문 깔고 들어가는 거니까 기출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또 국가만 나오는 게 아니라 국회직도 있고 지방직도 있고 구급 문제도 있을 거니까 관련 기출 문제를 꼼꼼하게 다 살펴야 됩니다. 전문 경력과는 구급이 먼저였어요. 구급이 먼저고 7급으로 올라왔죠. 이게 서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나는 7급만 보겠다, 난 9급만 보겠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 봐야 됩니다. 점점점 새로운 게 더 나오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기출 문제는 기본적으로 저는 한 60% 내지 70%는 그냥 깔고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9급은 한 80%까지도 기출 지문입니다. 기출 문제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기출 문제만 봐서는 안 돼요. 이제는 기출 문제만 봤다간 올해 시험 망했을 겁니다. 국가직이든 지방직이든 분명히 다른 게 나오기 때문에 예상도 해야 되는데 예상을 다 할 수 없으니까 많은 문제를 풀어가면서 응용을 해야 돼요. 새로운 문제 나온다고 해서 완전히 새로운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지문을 통해서 풀 수 있는 게 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연습을 하는 걸 제가 추천드립니다. 어쨌든 이것부터 한 다음에 이제 지방직을 하고 이제 지방 7급을 하고 이제 국가직 9급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